서울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것만 지키면 뭐가 나오냐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정비 사업에 여러분들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일대를 눈여겨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2023년 상반기 전국 평균 땅값 기준을 보게 되면 0.06% 상승을 해서 약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었고, 유일하게 서울 지역 일대는 마이너스 0.01%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기 기준 약 10년 6개월 만에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땅값이 하락했다는 건 아직 서울로 입성하지 못한 분들, 또는 서울로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 또는 서울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022년 하반기 기준 대비해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서울 기준에선 토지 거래량이 지금 하락된 땅값으로 인해서 약 20% 이상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은 이 토지 가격에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택 가격이 반등을 해서 토지 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젠 저가 매매는 못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가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을 마련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그런 투자처와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보게 되면, 자, 지금 하락한 지역 일대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전라도 지역 일대는 전부 다 하락했고요. 울산 그리고 부산 지역 일대도 하락했고, 대구 지역도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일대도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자, 전국 평균으로 보면 0.06% 상승을 했고, 수도권은 0.08%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0.02%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니라 낮은 수치이다. 자, 기존에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18년 기준 약 2%씩 평균 기준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상반기는 0.06% 상승을 한다면 굉장히 낮은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은 약 2018년 19년 5% 4%씩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0.01%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분기별 전국 지가 변동률을 보게 돼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기별 전국 전체 토지 거래량을 보더라도 예년보다 2023년 상반기 기준 많이 거래량이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2022년 하반기 대비 전체 토지 거래량 증감률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 일대는 23.3%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즉슨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지역 일대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런 지역 일대가 지금 현재 하락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땅값이 많이 하락한 지역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결국에는 땅값이 상승할 요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토지 가격은 주택 가격에 후행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 가격이 반등을 쳐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토지 가격도 나중에 상승할 겁니다. 아마 2023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 지역과 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일대에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이런 농촌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비도시 지역 일대에서는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뭐 보존관리, 농림지역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상승을 했고, 도시지역 일대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승을 했지만 주거지역 일대에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0.12%가 하락을 했다. 자, 그러면 지목을 보게 되면
전, 답, 임야, 공장, 기타 지역 일대에선 상승을 했고 상업용도 상승을 했지만 대지, 주거용의 대지는 0.26%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엔 도시지역 일대에 1종, 2종, 3종 이런 주거지역 용도에서 대지, 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대지, 주거용 지역에서 하락폭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답안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답안은 결국 서울 지역 일대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의 가격 하락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답안을 찾으면서 투자처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상반기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자, 이거는 약 10년 6개월 만에 하락한 상황인데 땅값이 왜 하락했는지 그 원인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가가 하락한 원인 첫 번째는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금리가 매매 시세를 끌어내렸고 또 대출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적체되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세 시세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세 가격 하락으로 역전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역전세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면서 큰 이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는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지가는 상승될 수 있지만 토지 매입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토지를 매입하는 수요층은 개인이 매입할 수 있나요? 보통은 건축하는 시행업자분들을 뜻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사유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다. 매매 가격은 하락했고 또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층들은 부담이 굉장히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미분양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전세 가격 하락폭도 워낙 컸죠. 또 역전세로 인해서 투자 수요가 아예 못 들어왔고 또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흉흉하게 발생이 되면서 시행업자분들은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들은 건축을 할 때 PF 대출을 받아서 보통 시행을 하는데 대다수 80%까지도 대출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부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 대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토지 매입을 하지 않아서 지가가 하락하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그 원인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봤다면 여기서 답안을 도출해내야만 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서울에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데 어디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집값은 2022년 하반기 기준에서 매매 시세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 시행하는 시행업자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통 건축하는 그 시행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소규모는. 따라서 2022년 상반기 기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착공한 시행업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착공을 했는데 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매매 시세가 훅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매매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미분양이 발생이 되면 건축업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에 대한 이자 압박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출 이자 부담. 자, 그러면 건축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 정도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알기 쉽게끔 큰 틀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토지 면적이 100평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100평. 그리고 이 토지 가격 평당 3천만 원 수준에서 서울에서 거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 60평인데 4층짜리를 지었고 평당 건축비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와 이 건축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약 45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이 45억에서 만약에 80% 대출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약 36억의 대출을 받은 거죠. 이거 6%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건축 시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월에 얼마 정도 나오냐면 월에 이자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1년이면 1년에 2억 4천이 나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1년에 2억 4천 이자 나오는데 감당되나요? 자, 보통 이게 지금 에코티가 약 9억 들어간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선 자본이 9억 들어간 겁니다. 근데 본인의 자본 9억 중에 1년에 대출 이자만 2억 4천을 내야 되는 겁니다. 2억 4천.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났을 경우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을. 이자에 대한 이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본인의 수익을 포기하고 차라리 저리에 그냥 매각하는, 매매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런 2012년 상반기에 토지 매입하고 착공한 물건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많게는 5천만 원 수준 이상까지 하락한 수치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시장만 봐서 그렇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반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중이 지금 아파트로 가 있어서 그런 거지 반대로 지금 소규모 주택 시장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본다면 이렇게 미분양 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분양이 안 된 것들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수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당연히 1순위는 어디입니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봐야죠. 실거주 입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아파트를 먼저 보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회해서 소규모 다세대 주택으로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시는 수요층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모아타운 같은 정비사업단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근데 될 만한 곳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되고 지정이 된 곳을 찾아서 들어가셔야만 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될 것 같은 지역에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정이 된 곳은 우리가 선점해서 들어가셔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곳들 가운데서도 신축으로 쪼개기 된 곳들 찾아서 들어가셔야 우리가 저가 매매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신축 쪼개기에 대한 부분은 현금 청산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에 제외되는 지역으로 가셔야만 한다. 이 권리 산정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권리 산정일
이 권리 산정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한 그런 물건 잘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이 나기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셔야만 합니다. 이것만 지키면 뭐가 나오냐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입주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답안을 찾을 수 있냐면, 자, 입주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만약에 15세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15세대. 이게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15세대 전부 다 미분양이 났다? 입주권은 한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15세대가 전부 다 분양이 됐다. 그러면 입주권은 15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2022년 상반기에 굉장히 높은 땅값에 토지를 매입해서 착공을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착공을 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급변하더니 미분양이 엄청나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신축 쪼개기에 있어서 현금 청산이 될지 안 될지의 그런 기준점에 서 있는 물건인데, 권리 산정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이미 한 상황에서 조합 설립이 나기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되고, 이전을 시키려면 분양을 해야만 하는데 미분양이 나져 있는 상태이다. 그럼 미분양이 나져 있으면 입주권이 한 장밖에 나오지 않고, 또 현금 청산을 받으면 시세에 대비해서 현금 청산을 받는 게 아니라 감정가에 현금 청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업자는 엄청나게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무조건 15세대를 분양을 해야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고 지정된 곳에서 신축이 나오고 있는 이런 단지에서는 미분양이 나면 안 되고 빨리 분양을 해야지만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수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가에 매도를 하는, 분양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곳을 여러분들 잘 눈여겨 있게 보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접근을. 따라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축 시행사, 한 달에 월 2천만 원 이상 1년에 미분양 나면 2억 4천이 아예 부채가 생겨버리는 게 되는 거죠. 자금 여력도 안 되는데 1년에 2억 4천 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뭐 파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분양을 해야죠. 또 분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미분양이 나면 입주권 한 장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지역 일대로 저가 매매에서 좋은 투자처로 기회를 삼으셔야만 하죠.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단지인 이 강북구 번동 지역 일대가 2022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약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보통 재개발 지역 일대는 길어야 10년 정도인데 굉장히 단기간 내에 착공이 들어갔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정비 사업에 여러분들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매매 시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전세 시세도 낮아졌지만 매매 시세가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1억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잘 선점하셔야 되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당연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보시되,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일대를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 권리 산정의 기준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뭐 2022년 1월 20일 또는 2022년 6월 23일 또는 2022년 뭐 10월 27일 요 기준으로 1차에서부터 3차까지 권리 산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요 기준점도 반드시 잘 알고 착공 신고를 그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잘 판단하고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 잘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